비매품. 네, 너무 감정이입을. 질문이 아닌 거죠, 지금.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아카이빙의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. 아키비스트의 마음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의 김승경입니다. 먼저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한국영상자료원의 학예연구팀 이수연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오늘은 그 무형유산 기록이라고 하는 분야여서 저희 원로 영화인 구술 기록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함께 모셨고요. 말씀드렸듯이 무형유산 기록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국립무형유산원의 방소연 학예연구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문화재청 소속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조사연구 기록을 맡고 있는 방소연이라고 합니다.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런 곳이다라고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저희 기관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무형 문화재를 좀 특화해서 좀 더 잘 보호하고 또 육성하고 또 일반 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진흥도 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. 저희 기관에 오시면 이제 전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 공연, 전통예술 공연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반인 분들 뭐 공예라든지 어떤 뭐 무용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맛보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실 수 있고요. 조사연구 파트에서는 이제 무형문화재를 이제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던 학술적으로 어떤 이제 자료들을 좀 축적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보존하는 그런 일들 또 일부 파트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렇게 홍보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조사 기록 파트는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크게 이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체가 없다 보니까 영상 혹은 도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좀 기록으로서 보존을 하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, 무형문화재연구실이었어요. 그래서 조직이 좀 개편되면서 국립무형유산원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. 그러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 시절부터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한 130개 정도 저희가 기록화를 지금 완료를 다 했고요. 이제 어느 정도 기록화가 좀 다 되어 간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구술체록 사업을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그 문화유산 자체만을 기록하다가 그것들을 몸소 전승하시는 선생님들의 삶의 영역까지 넓혔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구술을 통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분야들을 좀 조망해 오셨는지. 무형문화재 자체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승하고 있는 사람인 그 전승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. 그 전승자에 대한 기록으로서 저희가 구술체록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통 공연 예술, 뭐 그리고 공예품 만드는 기술, 그리고 의례 의식이나 전통 놀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범주는 7가지지만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숫자는 149개.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. 전승자분들을 좀 골고루 새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결과물로 좀 자서전도 발간하고 그러고 있어요. 전수자, 보유자, 이수자 뭐 이런 명칭들이 다양하게 나오던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?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실현되고 또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 뭐 판소리라든지 뭐 승무 같은 전통 무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형문화재라고 하고요. 그래서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이제 보호 가치가 있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국가 무형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전승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을 보유자라고 하는 분을 저희가 또 지정을 해요. 그래서 보통 인간문화재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보유자라고 하고요. 이제 그 보유자한테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을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수자라고 하는
네, 분들을 또 선발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이수자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이제 경력도 있으시고 또 실력도 있으신 분들을 또 전승 교육사라고 해서 또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 교육사나 그리고 단체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일정한 조사랑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고요. 그 지정된 그런 무형문화재 종목이나 뭐 보유자나 이런 분들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나 그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. 일반인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. 예. 이게 이제 유산원에서 나온 구술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보니까 되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밌더라고요. 아, 네. 그러면 언제부터 구술사 체록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진행을 하신 거예요? 시작한 거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. 총 60분에 대한 구술 체록을 진행을 했고, 그 구술 체록이 진행된 그 60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은 40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.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좀 대중들에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좀 재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자서전을 기획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구술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. 그거를 시간의 순서와 주제별로 묶어서 이제 일대기 형식으로 일단 큰 틀들은 가져가고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좀 다시 편집을 하는 수준의 재구성이고 이분의 어떤 사투리나 특유의 말투는 그대로 살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어요. 예. 이거는 비매품. 네네. 네. 저희 자료원 책도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? 자랑 시간. 저희도 이렇게 보시면 제 이순재 선생님 했던 좀 두꺼운 책이 있고 저희는 질의응답으로 해서 어떤 좀 사료적인 가치, 좀 연구적인 가치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 놓은 그런 책들을 좀 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구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. 기획부터 마지막 발간물이 나오는 순간까지를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가 뭐 10분 내외로 좀 정해서 먼저 이제 말씀하실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분야에 맞는 연구자들을 매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자는 이제 그 해당 체록을 총괄하시면서 뭐 인터뷰와 이제 전사까지도 해주시고 영상 촬영팀 그리고 사진 작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체록을 진행을 하고요. 그렇게 팀이 꾸려지면 저희가 그 구술 대상자에 대한 좀 조사를 해서 그분에게 좀 적합한 특화된 그런 질문지들을 좀 구성을 하고요. 한 7회 정도 그래서 회별 한 2시간 이상 네 그렇게 해서 체록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옮기는 전사 작업을 하고요. 그래서 전사본이 작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. 책자 발간까지 이어지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네. 제가 저 자서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쨌든 그 구술자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 기억의 흐름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 순서도 정말 뒤죽박죽이고 그거 찾아서 편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일이거든요. 네. 너무 감정이입을. 질문이 아닌 거죠, 지금. 맞아요. 말씀대로 굉장히 기억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도 정리하면서 그 연도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. 네. 구술 내용 앞뒤도 맞춰보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어떤 건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 고맙죠. 왜냐하면 그걸 좀 검색을 해서 아 이건 이맘때쯤이다라고 해서 좀 배열을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근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술자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가고 좀 오류인 게 분명하면은 저희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해서 이거는 뭐 기억의 오류로 뭐 언제다라고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. 네.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작업 자체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계시는지.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
이제 형태가 없고 가변적이잖아요.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무형문화재 어떤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록이라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술체록이 그 개인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그 무형문화재 기록은 그 종목 자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때는 그 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어떤 뭐 학술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. 지정이라는 행위로 인해서. 그래서 그때를 저희가 의미 있게 보고 지정 당시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을 기록화의 약간 좀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. 그런 자료들을 카탈로깅하는 작업들은 어떻게 하나요? 일단 카탈로깅이 되어야 대중들에게 공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기록 영상을 제작을 할 때 3개 버전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전 과정은 그게 시간 제약 없이 쭉 찍는 버전. 저희는 기록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보급본이라고 해서 한 40분 내외로 그거를 좀 압축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그렇게 만들고요. 요새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 많이 이렇게 홍보하잖아요. 그래서 흥미 위주로 좀 기획을 해서 5분짜리도 만들고 그렇게 3가지 버전으로 만들고 있어요. 문화유산을 기록하는데 가장 신경 쓰고 염두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? 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. 뭐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구술사하고는 좀 다르게 영역이 특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. 왜냐면 질문을 할 줄 모르게 되니까. 그래서 사전 조사라든지 그 배경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만 온전하게 혹은 더 충실하게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고요. 네, 저도 구술 작업을 이제 예전에 업무로 했었는데 어떤 그 영화인께서 계속 이제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하물레트라고 얘기를 하셔서 초콜릿인가 처음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음 레트라고 써져 있어서 아 그게 햄릿이구나. 그 시기를 살지 않고 또 그 지역에서 살지 않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것을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와서는 또 아키비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의 한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전승하시는 분들은 계속 뭐 나이를 먹고 그 내용들은 좀 변화해 가는데 그 기록 물론 남긴 거는 좀 지속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후배들 혹은 제자들한테도 계속 보여주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멈춰있는 기록이 아니라 계속 공유되는 기록으로서 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실 어려움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네 저희 앞으로 그 자료원과 유산의 발전을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